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볼까요?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채팅창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HLB 그룹주들이 그냥 잘 버텨주죠. 사실 에일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노터스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제약사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많이 뜨들어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순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키워요. 저 오랫동안 벌써 한 12년을 같이 생활한 친구인데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예요. 저한테는 가족 같고 제가 굉장히 아껴주고 어디 아플까봐 저도 항상 겁내요. 어디 아프면 바로 동물병원 뛰가고 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게 잘 그 병을 안 걸리게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이게 뭔 얘기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댕댕이라고 하죠. 다 키우고 있고 또한 이 제약사들도 이런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반려동물 시장 그죠?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에 전부 다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엘생하고 노터스야 특히 이쪽에 좀 관련이 많이 있죠. 어제 좀 나온 얘기인데 이제 미국 CDC 관리에서 나온 건데 좀 화이자나 모더나 계량 백신 이게 좀 이제 변이에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연례 우리가 왜 연례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항상 맞죠, 그죠? 맞는 것처럼 뭐 전 안 맞긴 했는데 이제 다른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 코로나 관련해서 화이자 모더나의 계량 백신도 좀 그 연일에 의무는 아니죠 어쨌거나 연일에 좀 접종을 하자 독감처럼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고정화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있어요. 자, HLB의 공모도 좀 잠깐 볼게요. 항상 뉴스는 제가 이제 멤버님들한테도 뉴스를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런 말을 해요. 뉴스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중요한 거는 참고로만 보되, 그 자리,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모도가 많이 떨어졌죠, HLB. 거의 1.81%까지 떨어졌고, 에센 같은 경우도 2%, 예전에 막 두 자릿수 나오던 어떤 이런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춰주고 있죠. 많이 고생들 하셨고,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목표가 20개선이 되게 돼요. 최초에 20개선 깼을 때 제가 엄청 그 조심하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어떤 뉴스, 저도 뉴스 많이 알아요. 뭐 리보세라님의 효과, 뭐 리보세라님의 뭐 이런 거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반복해 드리진 않죠. 물론 이제 영상의 인기는 사실 그런 걸 올려야 인기가 좋거든요. 막 리보세라님의 막뭐 무진행 생존기간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주식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사고자 한 자리가 비싼지 싼지를 봐야 되는 거고 추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엄연히 분명히 11월 달 추세 깼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바닥 다지기를 잘 하고 있는 상태죠. 잘 하고 있는 상태고 주봉이 중요해요. 이번 주가 굉장히 짧긴 하지만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잘 지켜주고 있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이 5주선의 자리를 잘 지켜줘야지만이 반드시 올라간다. 특히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거나 없거나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FDA가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보는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엘센 같은 경우 이제 동물 아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연결 잘 돼 있고 수급결선이죠. 60개월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역사적으로 훼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1년도 2월달 그리고 또 20년도 4월달에 저점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나 유지해주고 있었고 지금도 유지해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지금 5선 위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만 잘 끝나고 버텨주면 다음 주에는 흐름이 잘 살아날 수 있고 LG 같은 경우가 그 KPX 헬스케어 중에서 제일 빨리 뛰었다 했죠. 이 친구가 많이 올라간 친구 중에 하나인데 엄연히 수급 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그죠? 이 상태로만 뻗어나가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그 바닥권에서 추세가 오고 상향하는 형태고 오늘 내일이 중요해요. 무조건 5선을 지켜줘야지만이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T 같은 경우가 이제 자리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 친구. 사실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10,000원대가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이번 달이 중요하겠어요. 이번 달 이시켜서만 뚫어주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특히 주봉에서 이렇게 이순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죠. 박스권에 있어요. 항상 9,500원부터 14,000원. 다시 한번 9,500원이나 10,000원 초반이 오게 되면 10,000원대가 오게 되면 다시 매수. 다시 매수고 항상 여기를 가면 이제 13,000, 14,000원대 몇 번 찍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쌓여져 버렸어요. 여기 매물대만 뚫어주면 실질적으로 2만 2, 3천원까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17,000, 8천원 뚫어주는 순간 그냥 날아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박스권에 있죠. 그래서 10,000원대 매수, 만약 일절 하려면 14,5천원대 매도하시면 돼요. HLB 글로벌은 아직 추세 우하향이에요. 엄청나게 우하향이고, 한 번에 사지 마요.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절대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잘 매달 모아간다거나 매주 일정 금액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HLB 글로벌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엄연 이식교선 위에 있죠. 이식교선 가격이 4,580원이에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이식교선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이식겨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고, 이식겨선을 깼을 때 위험성은 신라젠이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신라젠을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신라젠이 어떤 역할, 어떤 의학, 어떤 제약주를 만들더라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12월 달에 이식겨선을 그냥 깼죠. 그럼 추세 깨진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때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줄 때까지 건들지 마요. 5주선을 회복해 줘야지만 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우하향인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박셀바이오는 이제 다중바닥이래요. 33,100원만 안 깨면 자리가 괜찮고 다중바닥권에 있어요. 물론 이 다중바닥을 얼마나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바닥, 뭐 투바닥, 쓰리바닥 그릴지 모르겠죠. 어머니 다중바닥권이다.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이동평균이 따라 내려올 거 이렇게 이식선이 따라 내려와요. 식겨선이 가고 5개선 가고 드디어 장기적으로 5개월선이 식겨선을 딱 올라탈 때가 장기적인 골든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좋아요. 아마 충분히 기다리면 저 자리는 반드시 온다. 매일매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NC트론 HB그룹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재무는 빵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5개선 위에 있습니다.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고 주봉에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딱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약주들 흐름이 근간에 안 좋아졌어요. 그죠? 많이 좀 다시 지지부진해졌는데 제약주들 흐름이 지지부진해졌을 때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종목들이 중요해요. 신신제약은 5개선을 절대 깨면 안 돼요.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나 흐름이 좋고 아직은 괜찮아요. 자, 명문제약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치가 굉장히 낮죠. 사실 물론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가기가 되게 힘들죠. 따라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치매 관련하고도 연결이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에 아마 그 FDA 미국의 제약사하고 일본의 제약사하고 FDA 그 승인권이 하나 있죠. 치매 치료제가 요게 승인이 나면 아마 명문제약이라든가 엔젠바이오라든가 피플바이오가 대장주긴 한데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친구 뛸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켜봐야 되겠죠. 자, 부강약품 월봉 이치가 여기에요. 내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낮은 위치에 있고 5개월 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이틀하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HK 이노에는 사실 신규 상장 누락책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해졌어요.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은 살아있어요. 단지 수급주선이죠. 특히나 여기 봉 3개 생겼죠. 여기가 굉장히 큰 매물대. 여기만 뚫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전고점이죠.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자, 일단 대응할 때는 20에서 안 깨서는 대응이고 제일파마 홀딩스나 제일약품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싹 알려드렸듯이 이제 10년에 1회 한번 맞는 법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통과될 수는 있긴 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월봉에서 이식겨선을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 나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즉 이 친구는 수급주선 위에 있죠. 60주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어제 저점이 60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제일약품은 아직 5개선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5개선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5개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19,0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은 대표적인데 이 친구들 뛰기 전에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자, 제일파마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여기죠. 멘붕에 다 알려드렸었고 요 공간을 잘 버티신 분들이 수익을 크게 거뒀겠죠. 두 번째 타임 여기고 아까 보안 관련도 제가 얘기해드린 자리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뛸 때 사지 말고 지금 사는 게 맞고 KPS 설명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고 여기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5개선만 깨면 돼요. 대신에 5개선을 깨거나 이탈하게 되면 매수하지 마요. 5개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손절가 근처에서 매수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한 자리가 당연히 손절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지 엉뚱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원체 월봉 바닥권에 있죠. 그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 지금 바닥바닥 기고 있죠. 거래량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손실 보려면 마이너스 10에서 20%의 손실 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유나이티드 제약은 재무가 빵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버텨주면 돼요. 잘 버텨주면 반드시 다시 잘 올라갈 수 있고 동고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5개월 선을 깨지 않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다시 깨져요. 근데 제약바이오들도 전체적으로 원체 싸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제 또 거래량이 터졌는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꼬리 달리게 되면 실제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기보다는 이렇게 앞전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고 다음날 음봉으로 하루 쉬게 되면 그 다음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같은 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자, 바디텍 매들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고 그죠? 여기고 날라갔죠.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들어왔는데
주봉이 중요해요. 왜 떨어졌냐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60주선 때문에 그래요. 수급주선. 원래 이렇게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떨어지게 되면 5주선이라고 그랬죠. 찍었어요. 어제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어제 저점만 한 겸 다시 매수. 오늘부터 어제 저점만 한 겸 다시 매수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신테카바이오는 로봇 관련주인데 사실 요새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 친구도 한번 떴다 떨어졌는데 5개월 선각이 8,288원, 8,200원대만 일단 안 깨면 돼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8,200원만 안 깨면 다시 돌아나기 때문에 8,200원 찍고 돌아나가거나 8,200원 찍고 양봉이 뜨게 되면 다시 매수해요. 다시 매수하시고 프레스지 바이오, 로직스 바이오, 파마는 대량 거래가 다시 들어와 있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어제 멤버님들한테 제가 따로 강의해드렸어요. 자, 이따 멤버들 8시 30분에 만나야 돼요. 까먹었다. 어제 종목 하나 종목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이거 까먹었네. 자, 어쨌거나 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종목에 비해서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종목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주식이 보통 땡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대량 거래가 밑에서 빵 터져요. 빵 터진 다음에 이틀 정도 옆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땡땡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떼요. 이거 우리가 땡땡이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허내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못 뛰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대량 거래 빵 터졌는데 못 뛰어요, 못 뛰어. 땡땡이 그리고 못 뛰고서 옆으로 이렇게 조용히 옆으로 가요. 이렇게 옆으로. 요 공간을 굉장히 잘 버텨야 돼요. 어떤 세력들은 세력도 두 종류예요. 세력도 정말로 마음이 급한 세력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하고 개인들의 돈을 빨리 잡아먹는 마음이 급한 세력이 있고 어떤 세력들은 좀 느긋한 세력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뺏어먹고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는데 마음이 급한 세력들은 거래량이 빵 터진 다음에 옆으로 이틀 가고서 그냥 빵 날아가거든요. 요게 굉장히 마음이 급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어떤 세력들은 빵 때려놓고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이래놓고 다시 날아가는데 요렇게 가는 친구들보다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제일 파마우딩스를 볼게요. 자, 제가 제일 파마우딩스를 언제 알려드렸냐면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얘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보통 다음날 땡땡이를 그린 다음에 그냥 뛰는 애들도 있는데 요렇게 옆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길면 한 달도 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날아가면은 아주 제대로 날아가요. 이렇게 제대로 두 배 가요. 두 배 가요. 이렇게 많이 된 종목들 중에 화장품주가 있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땡땡이 지나 바로 날아가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된 애들이 많은데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가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땡땡이 그리고 바로 못 날아가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일주일도 옆으로 갈 수 있고 한 달도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앞으로 뛸 확률은 더 큰 거예요. 특히 이 친구들은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예, 낮은데 이 외바닥인 게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이전 저점만 깨지 않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들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재무는 빵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나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재무가 안 좋게 되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죠. 갑자기 뭐 감자를 한다든가 프레스지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자를 한다든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갑자기 시비를 발행한다든가 BW를 발행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행동은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장 종목의 악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락을 한다거나 하한가를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엄연히 바이오로스나 바이오파마는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이렇게 증자를 붙여놨다는 얘기는 신용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될 정도로 증권사 자체가 판단할 때 약간은 재무적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본인분들이 판단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멤버님도 제가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비중을 키우거나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만 잘못 시청해도 계좌가 흔들리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크게 모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순신님 신규로 멤버 가입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좋든 좋든 저는 멤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따가 8시 30분에 만날 거예요. 제가 당이 좀 있는데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 올라가는 거보다 당 떨어진 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저게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서도 목표가 있지만 제 몸에 대한 목표도 있어요. 당도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8시 30분에. 그러면 저하고 만나야지만이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좋아질 거고 흐름이 좋아질 거를 알려드릴 거고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종목 얘기를 해드려요.
여기 장초만 잠깐만 넣고 종목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떠나고 공개된 방, 오픈방에서 여러 주식 얘기, 종목 얘기를 좀 물리신 거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VIP 멤버 이상만 가능해요. 오후장에서 만나요. 2시 15분에 시황 정리를 하는데 요 시황 정리를 못 보셔도 직장 생활한다거나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못 보시겠죠. 못 보시더라도 요렇게 노란 썸네일에 제가 중요한 종목들을 담아놔요. 그러면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어제도 깜빡했어요. 어제 바로 올려놔야 됐는데 깜빡하고 저녁 때 생각해보니까 노란 썸네일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세상에. 올려놨죠. 그죠? 이거 꼭 보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주, 다음 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려요. 저 노란 썸네일에서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이크래프트도 다 얘기해드렸고 물론 저도 어떤 종목이 먼저 뛸지 몰라요. 150개 돼요. 그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2,500개 중에 제가 앞으로 빨리 뛸 확률이 있는 애들을 150개밖에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얘네들이 다 뛰죠. 지금 다 올라가요. 한국전장이 난리가 났고, 그죠? 난리가 났고, 전부 다 난리가 났죠. 뭐, 드림시키를 비롯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종목 중에서는 멤버님이 고르셔야 돼요.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단지 왜 저런 종목들을 사야 되고, 왜 이런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떤 방법을 갖고 주식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주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가 누굴 가르쳐, 그죠?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지 못하듯이 주식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침 일찍 긴 시간 고생하셨고 날씨 꽤 춥고 눈이 많이 왔으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해야 저도 오래 뵙는 거예요. 저도 보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건강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당이 걸려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하긴 하는데 주식은 많이 떨어지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면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역시나 몸 건강 튼튼하게 시청자분들 멤버들도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이 먼저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주식을 큰 돈 벌면 뭐야, 그죠? 건강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옷도 튼튼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다 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고 멤버님들 8시 30분에 뵐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